탈세계화가 뭐야? 탈세계화. 세계화를 벗어난다. 즉 이제 세계화 안 한다는 겁니다. 누가 안 한대요? 미국이. 아니 지들이 주도해갖고 기껏 만들어 놓고 뭐를 세계화를 이제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한다는 거니? Why? 도대체 why? 몇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중국 때문이래요. 중국. 중국이 뭘 어쨌길래 너무 커버렸대요. 예, 크기는 많이 컸죠. 그래서 이제 죽여야 된대요. 아니 지들이 키워놓고는 어떻게 키웠냐? 자, 대표적인 것이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즉 WTO에 가입시킨 것인데요. 미국의 생각은 그 당시 미국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갖고 시장을 개방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중국의 14억 인구의 물건을 어마무시하게 팔 수 있겠구나. 아싸! 참 단순해. 그죠? 요러면서 이제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뚜껑을 딱 열어봤거든요. 열어봤더니 남 좋은 일만 시켰더라. 이 중국이요. WTO에 가입한 해가 2001년도인데요. 이 해에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 흑자가 아니에요. 적자액이 얼마냐? 약 830억 달러였어. 830억 달러. 이건 뭐 시작부터 적자다. 예? 그러다가 2021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는 어땠냐? 또 적자다. 또 적자다. 얼마냐? 3,500억 달러 적자다. 야, 엄청납니다. 약 20년 만에 적자 규모가 약 5배로 늘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킹 받았다. 킹을 제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만 안 두겠어.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산업 죽이기에 올인을 해요. 올인을. 즉 중국에서 공장 빼고 중국에 공장 가진 기업 지원 안 하겠답니다. 이제 지원 끊고. 이것이 바로 탈세계화의 첫 번째 이유랍니다. 예, 중국 때문이다. 중국이 너무 커서 그렇다. 자, 탈세계화의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대요. 미국의 국민들이 킹받았다. 이게 이유랍니다. 특히 이 중산층이 매우 킹받았다. 열받았다. 왜 열받았을까? 지난 제가 요거 바로 전 회차죠. 인사이트 1회차 세계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계화 이후로 이 공장들을 죄다 중국으로 몰려갔잖아요. 예.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공장이 없어졌네? 공장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인건비가 하도 싸서 중국으로 갔대요. 오 쉣! 오 쉣! 내 일자리가 날아갔어요. 실제로요. 2001년부터 2018년도까지 미국의 일자리 약 370만 개가 날아갔습니다. 이 세계화하는 바람에 물건을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이거는 참 좋기는 한데 미국 내 일자리 수가 줄어버린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제조업이 휘청이고 제조업이 휘청이다 보니까 중산층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 중산층이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중산층. 그것은요. 이 중산층이 부유층, 돈 많은 사람들하고 빈곤층, 거지, 거지들 사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중산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가 됐건 중산층이 두터워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고 건강한 나라인 것입니다. 만약에요, 어떤 나라에 부자하고 거지들만 있어, 중간이 없어. 그럼 이게 바로 양극화죠. 그럼 이게 사회가 불안해져요. 안 그러겠어요? 빈곤층에 불만 안 갖겠어요? 허구 헛날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뭐 정권 퇴진해라 뭐 이러고 이제 반정부 시위 막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까요, 이게? 그래서 중산층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중산층을 만드는 게 뭐냐?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그래서 또 제조업이 중요한 겁니다. 이 제조업인데, 이 세계화하는 바람에 미국의 제조업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메이드 인 USA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 리쇼링 뭐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미국으로 공장들을 다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도 지금 현대차도 그랬고 좀 부랴부랴 미국에다 공장 짓겠다고 저러고 있죠. 예. 다 이런 맥락이다. 그래서 이게 탈세계화하려는 두 번째 이유다. 그리고 이제 탈세계화하려는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요. 요것도 큰 이유입니다. 공급망 붕괴요. 공급망 붕괴. 공급망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그동안 약 30년간 세계화한다고요. 네 편 내 편 안 따져. 네? 그래서 오로지 효율성만을 쫓아갖고 전 세계에다 공급망을 쫙 깔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망 자체가 점점 복잡해진 겁니다. 이런 와중에 2020년도에 뭐가 터졌죠,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 터졌죠? 이 바람에 각국의 공장들이, 특히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셧다운이 돼버렸어요. 공장이 섰어, 멈췄어요. 그러니까 부품이 안 와. 부품이 이러한 제기를 쓴 부품이 안 와. 대표적인 예가 차량용 반도체인데요. 이거 안 비쌉니다. 기껏해야 1,000원, 2,000원짜리요. 근데 이게 아무리 주문을 죽어라 하고 넣어도 안 옵니다. 전화하면 맨날 출발했대. 중국집이야? 맨날 출발했대. 차를 못 파네? 이렇게 해서 대략 제가 요 아주 중요한 이유 한 세 가지 정도, 탈세계화의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미국이 탈세계화하려는 가장 큰 이유, 핵심적인 이유, 그거는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유, 즉, 중국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중국 때문이, 이 이유가 가장 크다. 중국이 너무너무 커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세계화는 지가 지발등을 찍은 거예요. 예. 미국도 아마 그 당시에는 그 WTO에 가입시킬 때만 해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중국이 저렇게 클 거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커버렸어요. 이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요. 이 중국이, 즉 판다가, 제가 그냥 판다라고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판다가 열심히 재봉틀 돌리고 있는데, 그래갖고 막 열심히 그 돈으로, 그 번 돈으로 그동안 뭐 했어요, 판다가? 미국의 국채가 전부인 양 열심히 사 모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귀뜸을 해줘요, 갑자기. 판다한테. 국정원입니다. 지금 판다씨 눈탱이 이렇게 만들고 바이든 목사입니다. 중국이 깨닫습니다. 그동안 우리 값싼 노동력으로 서방 세계 배만 불려줬구나, 우리가. 억울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과 맞짱을 뜨겠다고 해요, 중국이 지금. 얼마 전에 20차 당대회 있었죠? 시진핑이 3연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년 전인대 때는 아마 국가주석이 또 3연임인가? 국가주석도 아마 이번에 하면은 또 3연임이 맞을 거예요. 그것도 아마 확정이 될 겁니다. 아직 그건 확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확정된 거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하고 그 공산당 총서기직만 3연임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이를 갑니다. 그래서 치킨 게임,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둘 중 하나 죽을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니,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점점 더 드러내놓고, 그동안에는 중국이 어땠어요? 도광양회. 그래서 자신을 숨기면서 힘을 키웠죠. 본색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근데 이제 때가 됐다 이거야. 이제는 내가 까놓고 덤빌 거다. 까놓고 덤벼도 된다. 우리 힘이 이만큼 커졌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미국한테 개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주던 그 뭐 하청, 뭐 신발 만들고 옷 만들고 이런 거, 저 부가가치, 그다지 기술이 필요 없는 것들, 요거 하청 받아갖고 근근히 먹고 살던 이 중국이 판다가 갑자기 얼마 전부터, 요 몇 년 전부터 좀 4차 산업을 운운해요. 뭐 자율주행차가 어떻다는 둥, 그죠? 미국이, 물론 이제 미국이 전 세계 패권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축통화국 달러 때문인데요. 그거와 또 더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거죠. 첨단 기술.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화하면서 그 공장을 전 세계로 다 빼버리면서 자기네가 주력한 거는 뭐야? 첨단 기술이에요. 하이 테크놀로지, 첨단 기술.
근데 이 기술, 요것도 이제 잘못하다가는 판다한테 홀라당 뺏길 판이에요, 지금. 이거 뺏기면은요, 제가 보기엔 아마 미국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아마. 타격 있고, 물론 이제, 기축통화국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은, 뭐, 여전히 패권 국가는 유지할 겁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아요. 하지만, 엄청난 타격을 볼 겁니다, 이거 그래도 중국한테 뺏기면. 왜냐하면 이 반도체, 특히 그 중에서도요, 반도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반도체. 왜냐하면 이 반도체가 없으면 4차 산업도 없기 때문이죠. 예. 4차 산업에서 반도체를 빼고 얘기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탈세계화를 통해 갖고 어떻게든 중국을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 운명에 달린 거예요. 이 단순히 대중무역 적자가 얼마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즉 국가 안보가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얼마 전에 반도체를 안보물자, 전략물자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 이유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에서 막 하루가 멀다고 막 법안을 쏟아내고 있죠.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IRA, 뭐 그다음에 뭐 이거는 법안은 아니지만 뭐 치포 동맹이네, 그다음에 반도체 지원법이네, 뭐 이런 거 다 까놓고 보면 중국 죽이기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이게 탈세계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처럼 탈세계화도 부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면 그동안 이 세계화 덕분에 우리가 누려왔던 그 저물가 시대, 이거 보기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지금 인플레이션 아직도 안 잡히고 있어요. 미국에서 무식하게 기준금리 쳐 올리면서 길을 쓰고 있는데도 여전히 안 잡힙니다. 제가 보기엔 저거 잡히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고물가는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이 저물가 시대 보기 힘들 것이다. 이 대표적인 것이요. 공장이 진영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요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이게 뭔 소리야? 공장이 진영화된다. 예전에는요, 특히 세계화하면서 자유무역하면서 인건비가 싸 그러면은 네 편 내 편 안 가려, 안 따져. 너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안 따져요. 따지지도 묻지지도 않고 막 공장 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인건비가 거기가 아무리 싸도 우리 편이 아니네? 그럼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입니다. 지금 블록경제, 보호무역주의, 뭐 리쇼링, 프렌들리 쇼링, 뭐 이상한 신조어들 막 나오잖아요. 다 이거 탈세계화로 가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좀 후반부로 가면서 말이 좀 빨라졌는데, 예, 일단 오늘 탈세계화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